오늘은 TV 스트레이트입니다. 먼저 캐나다 소식 전해드리죠. 연방정부가 코로나 관련 긴급지원금의 수혜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수혜기간을 늘려준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자영업자나 또는 일시적인 일감을 받아서 근로하는 비정규직자들을 위한 캐나다 복구지원금 CRB, 이 CRB의 수혜기간을 기존 26주에서 38주로 늘리겠다고 발표해줬습니다. 이 임시근로자나 비정규직들에게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모나 자식을 부양하느라고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있죠. 복구 간병인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 CRCB. 이거 받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이 수혜자들도 마찬가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이 코로나에 감염됐거나 의심 증상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자가격리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복구 병가 지원금 CRSB, 이 CRSB의 수혜기간은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어나게 됩니다. 트루도 총리는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감소는 하고 있지만 이게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변수가 발생해서 정부 지원금의 수혜기간을 연장하겠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또 현재 실직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고용보험 EI의 수혜기간도 현재 24주에서 최장 50주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태가 약간 호전 기미는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일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직장으로 복귀하는 비율은 아직도 현저히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직장에 복귀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 역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직업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호소하기 전에 이미 정부가 알아채서 적절하게 행동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캐나다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중에 하나라는 설명, 그런 주장은 거의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런 사실들에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말 토론토 시의회를 통과한 빈집세 영향이 벌써부터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토론토 부동산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여파로 월세 하락 그리고 거래가격 하락이라고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콘도 투자자들이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빈집세 영향으로 인해서 아예 콘도를 팔겠다,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40%의 응답자가 내년에 투자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답해서 직전 연도인 2019년의 6%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위원회의 2021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콘도 투자자들의 3분의 2는 빈집세 도입 때문에 콘도를 판매할 계획이 분명하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응답자 28%는 빈집세가 도입이 되면 장기 임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고 30%는 빈집세가 토론토의 콘도 판매에 별 영향은 없을 것이다, 또 이런 시각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사는 토론토의 빈집세가 도입되기, 그 시의회를 통과하기 이전에 조사된 것이라서 내년부터는 도입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현재 콘도에 대한 열망은 이 조사 때보다도 훨씬 높아져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빈집세는 외국인 투기 세력을 억제하고 그리고 임대 매물의 증가를 목표로 하고 마련되는 것인데, 만약에 조사 결과대로 오히려 투자자들이 콘도 임대가 아니라 판매 시장으로 대거 나서게 되면 오히려 시장의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주고 있습니다. 토론토시는 알려졌다시피 만성주택난을 해소하고 세수를 증가하기 위해서 빈집세 도입을 적극 논의해왔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빈집세율 몇 프로의 세금을 매길 것이냐는 문제는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TV에서 사극 드라마는 뭐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 사극 드라마가 참 많았었는데 말이죠. 한국 얘기입니다. 이런 드라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자는 지금 마구니의 더러운 입으로 주둥아리를 놀리고 있다. 내군들은 무엇을 하는가? 저 입을 철퇴로 으깨어 주어라. 이 험악한 장면은 KBS의 대하 드라마 태조 왕건 83화에서 자신이 미륵이라고 자처하며 쇼를 벌이던 궁예가
이빠른 소리를 한 승려 석총을 처형하는 장면에서 궁예가 외치던 소리입니다. 철퇴로 끼워주어라. 일개 백성은 죽을 각오를 하고 일인자에게 고합니다. 소승은 어려서 불문에 입문하여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미륵만 배웠사오나 폐와 같은 미륵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사옵나이다. 폐하께서는 오늘 거짓말을 하고 계시나이다. 낙원도 없고 극락도 없소이다. 거리에는 오로지 굶어 죽은 시체들과 오갈 데 없는 백성들이 유리 걸식하며 통곡하고 있을 따름이오이다. 뭐 이런저런 대사, 이런저런 내용들은 다 사극이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풍자극이라서 되새겨볼 의미가 충분하죠. 20년 전에 방영돼서 시청률 자그마치 60%를 넘겼던 이 드라마는 여전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상위권을 자리하고 있고요. 그 인기에 힘입어서 유튜브 전 회차 유료 생방송에 진행되기도 했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공영방송에서 대하사극이 실종이 됐기 때문에 볼거리가 없어서였기 때문에 뭐 그런 탓도 있겠지만 당대와의 시차 없이 정확히 권력의 속성을 질타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공감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83화는 이미 정신이 돌아버린 궁예와 간원하는 석총의 구도를 긴장감 있게 그려서 특별히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들춰내게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여당에서 가짜뉴스 운운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의 언론사와 포털 사이트를 포함해서 입법 진행이 된다, 이런 소식이 나온 직후라서 불현듯 더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라마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면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석총은 이렇게 외칩니다. 조정의 사악한 간신들만 들끓고 있으니 어찌 폐하의 눈이 보이지 않고 기가 막히지 않겠사옵나이까. 폐하, 나라가 이미 깊이 병들어 신음하고 있사옵나이다. 백성들은 그러나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옵니다. 아직도 저 요원한 북방 세계에 논하지 마시고 죽어가는 백성과 나라를 구하시옵소서. 그 길만이 살 길이옵니다. 더 이상 북쪽 노름으로 백성을 속이지 마시옵소서. 철퇴를 맞고 쓰러져 피투성이가 된 석총보다도 더 보기 괴로웠던 것은 궁예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참담한 표정으로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 고관 대작들입니다. 그들은 그저 눈을 질끈 감음으로써 자신의 안위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죠. 죽기 전에 석총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뱉습니다. 거짓 미륵이시여, 그대의 세상은 이미 끝났소이다. 이미 새로운 미륵이 나타나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있음을 아시옵소서. 거짓 미륵이시여, 이대로 가셨다간 그대로 저주를 받사옵니다. 드라마 제목이 태조왕건입니다. 당연히 주인공은 왕건이죠. 그런데 실상 드라마의 전체 스토리를 끌고 나가는 사람은 궁예였습니다. 드라마는 그의 광기를 통해서 말기의식에 나타난 그의 권력, 그리고 종교로서의 정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궁예는 애꾸눈이고 그래서 이제 한쪽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도자로서의 치명적인 약점을 은유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대래 비판세는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희들은 전부 까막눈이기 때문이야. 봉사가 된 것들, 잠 같은 것들. 나는 그래도 한쪽 눈으로는 세상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야말로 장림촌의 애꾸가 왕입니다. 드라마상에서 궁예는 116화에 이르러서 죽더군요. 살펴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죽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었어. 인생이 찰나와 같은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버둥거렸을까? 이렇게 덧없이 가는 것을, 이렇게 가는 것을. 볼까나? 드라마는 궁예의 최후를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해서 보내줍니다. 드라마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삼국사기를 들춰보면, 역사책을 들춰보면 궁예는 길바닥에서 백성들에 의해서 맞아 죽었습니다. 현재 위치, 그것이 국정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고관 대작 그리고 임금 최고 통치자라고 한다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국군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예의 경우에도 북방정벌에 눈이 어두워서
속충에 그런 질타를 짓기도 했지만은 국가가 지금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인지 무엇부터 해결해야 될 것인지 국정에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선순위를 잘 살펴서 국민의 뜻을 아우르는 그런 위정자가 되었고 그 위정자를 보필하는 고관 대작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핏 자칫 잘못하다간 지금이 봄날 같으시죠? 봄날은 곧 갑니다. 백설이라고 하는 옛날 가수분이 계시죠?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웃고 봄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단길에 꽃이 피며 꽃이 지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 봄날은 간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웃고픈 지난 날에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단길에 꽃이 피면 꽃이 지고 꽃이 피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한숨 자고 났더니 그 아름답던 세상이 꿈이었더라. 일장춘몽. 이 정권의 마지막이 깨어났더니 일장춘몽이 아니라 나름대로 대한민국에서 이거 하나는 했구나 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 1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오정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